순천대학교가 전국 글로컬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지산학 캠퍼스를 열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 설립 계획도 들어봅니다.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 부총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산학 캠퍼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글로컬 대학 실행기획서에 순천의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승지의 그린바이오, 고흥의 그린 스마트팜, 우주항공, 광양 첨단 소재 지산학 캠퍼스 5개를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 지산학 캠퍼스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출산 지방 소멸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등교육 체제를 지방대학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인재 양성도 있지만 주민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맨 먼저 운영에 들어간 게 고흥의 그린 스마트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조기에 좀 잘 정착했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고흥에는 기반이 원래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앞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4년 8월 29일 날 작년이죠. 그 고흥 스마트팜 핵심밸리 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원래 전라남도 김영노 지사님이나 고흥 군수님에서 관계자들 우리 이병훈 총장님까지 한 200여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영민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냐 하면 청년을 보니 좀 숨이 쉬인다.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방 소멸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우리 국립순천대가 고흥군의 어떤 지산학 캠퍼스를 조성해서 좀 도움을 주고 또 고흥군이 좀 더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아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하는 것은 강의형 수업이라든지 이론 중심의 수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고흥 그린 스마트팜 핵심밸리 센터에서는 주로 현장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토마토를 파종하고 그걸 키우고 또 재배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서 실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에 창업을 실제 한 아이도 있습니다. 창업까지 이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공영민 군수님 말씀 좀 전해 주셨는데 네. 고흥군하고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고흥군하고는 아주 그 협력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볼 수 있고요. 네. 의지도 또 강하세요. 공민 군수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공민 군수님이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 빨리 일을 처리해 준다 대학이.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에 진짜 놀랍다. 그러면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해라. 거기에 교육 기금 같은 것 좀 있나 봐요. 네네. 그런 기금들을 직접 지원해 가지고 국립순천대하고 협업을 해라.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흥 지산학 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요. 또 특화 분야 우리 지산학 클러스터 구축 관련 또 그 협력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강소기업에 대한 또는 평생교육 운영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협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주센터하고도 정주센터에 저희들은 10,000원권 그래서 그 정주센터도 같이 하고 시설도 공유하고 또 정주센터도 짓고 이런 건축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흥군에서는 이제 우리 그 고흥 그린센터의 지반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험 설치 장비를 저희들이 좀 불가하니까 이게 설치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또 해주셔 가지고 우주항공 첨단 소재로 이전도 합의해 주시고요. 또 3월에는 순천대학과 그 어떤 고흥군 실시 협약도 진행하고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첨단 소재 캠퍼스가 만들어진다는 광양 캠퍼스 구축 이 단계별로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가 8월 25년 2월 23일 날 저희들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관양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시의원 또 TP 관계자 그다음에 관양시 4차 산업위원회들도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우리 남기창 부총장님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1단계부터 이제 3단계까지 저희들이 모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단계는 일단은 관양지식산업센터 올해부터는 거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그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를 아마 5월 중에 신축할 것 같습니다. 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그리고 2단계는 27년 과정에서 전문 인력 양성원을 좀 하나 또 신축하자. 그래서 어떤 거기에서 연구동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28년까지는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 학생과 어떤 교직원이 이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자.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협의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착수하고 있는 BTL 사업이라 했고 기숙사 관련 먼저 그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양 캠퍼스, 인가 캠퍼스가 좀 더 빨리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지역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과 지금 개편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과 개편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이런 무학과 전형이나 글로컬 대학의 효과가 이번 입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입시율이 뭐 정원 내에서는 그 99.7% 되는데 전체 정원에까지 봤을 때는 98.8%입니다. 호남권에서 저희 대학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컬 대학 효과가 있고요. 학생들이 무학과 전형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무학과 전형도 하고요. 무교재 전형. 그래서 어떤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어떤 스스로 학생들이 교재가 없이 개발을 하는 거죠. 어떤 창의형.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어떤 그 풀립 러닝 같은 거꾸로 수업 뭐 이런 행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시 이제 광양 캠퍼스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가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지산학 광양 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예. 첨단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가 동참을 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포스코하고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뭐 기업 시민 경영과 뭐 어떤 ESG 교과목도 서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 관련 협업 기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리튬 솔루션, 포스코 푸치엠 이런 분들이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양 캠퍼스를 구축하면 포스코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포스코에 저희 학생들이 지금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취업한 인원이 한 270명 이상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스코의 인재 양성, 특히 이제 저희 대학의 학생들이 갔을 때 정주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온 아이들은 많이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대기업의 그 어떤 이직률이 한 30% 됩니다. 제 지방으로 왔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학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스코도 인지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로 협업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고요. 또 포스코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R&D, D 옛날에 같으면 우리가 보면 연구를 통한 어떤 개발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R&D, BD 비즈니스가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들어간다는 게 결국 산업화로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실제 현장 교육을 통해 가지고 포스코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면 포스코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협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광양 캠퍼스 구축과 관련된 로드맵을 의회 또 시 관계자들과 함께 이렇게 설명의 자리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광양시에서는 여전히 지원만 받고 또 개교 후에는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려일 수도 일 것도 같은데 그런 우려들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 대학에 한 10여 년 전에 광양시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광양 공대 이전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광양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첨단 부품 소재 땅도 받고 그 땅을 전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가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노드맵에서 얘기했지만 BTL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빨리 시행해 가지고 정주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광양 캠퍼스에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그래서 아마 27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는 저희들이 실제 학과도 조성하고 학과를 만듭니다. 첨단 부품 소재 학과도 만들고 또 외국인 학생 학과들도 만들고 또 외국인 학생들이 유치되기도 하고 저희도 실제 그 현장형 학습도 하고 이런 것을 구축해서 또 주민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안들을 다 모색하면 광양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의 우리 순천대학의 일부분이 광양 캠퍼스에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대학이 한 300억 정도 투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광양 캠퍼스에 실제 300억을 투자하는데 광양에서도 믿고 저희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부지 제공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 부지 문제는 광양시에서도 정인아 시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시의회도 저희들이 우리 최대원 의장님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곧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지를 지금 저희들한테 하셨고 또 나머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야 지금 아까 말했던 그 BTL 사업이라든지 또는 연구동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해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드맵이 완전히 완성되는 한 3월 말쯤 해서 4월 초쯤에는 저희들이 지산학 캠퍼스 5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각 시군 시장님과 또는 관계자 또는 의회 관계자, 의장님 관계자들에게 저희들이 그 구축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회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순천의 애니메이션이랄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 부총장이었습니다.